And Son is in! What a strike! He's done it again! He's done it again! 손흥민이 가진 골 결정력은 정말 대단하지 않나. 손흥민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이번 경기력은 너무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반대로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 리버풀의 손흥민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된다. 프리미어리그의 순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치열한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리버풀과 맨유의 맞대결은 양팀 간의 신경전이 벌어질 정도로 큰 화제성을 가졌는데요. 프리미어리그 선두 자리를 지켜야 했던 리버풀에게는 이번 경기에서의 승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은 무승부에 그치며 아쉬운 결과를 남겼죠. 특히 이번 경기에서 리버풀은 34개의 슈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골의 득점도 성공시키지 못해 큰 화제인데요. 영국 매체 풋볼 런던에 따르면 홈에서 무려 34개의 슈팅을 때린 리버풀이 맨유와의 노스웨스트 더비에서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다. 리버풀은 전후반 90분 내내 단 한 골도 터뜨리지 못했다. 이에 양팀은 0대0의 무승부를 기록했다. 결국 이번 경기의 무득점으로 리버풀은 아스날에게 선두 자리를 넘겨주며 아쉬운 순위 하락을 기록했다. 또한 아스톤 빌라와 승점에서 동률을 이룬 상태로 2위 자리까지 위협받게 된 상황이다. 현재 리버풀과 아스톤 빌라의 골득실 차이는 5점이다. 라며 리버풀이 맨유와의 경기에서 수십 차례의 슈팅에도 불구하고 무득점을 기록한 것에 대해 발빠른 보도를 전했습니다. 리버풀 팬들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은 그토록 많은 슈팅을 했는데도 골을 성공시키지 못한 경기력을 두고 비판에 나섰는데요. 급기야 반다이크까지 맨유를 향한 디스까지 감행해 리버풀 내부적으로는 시끄러운 이슈들이 쌓여가는 상황입니다. 이에 영국의 한 매체는 직접 클롭 감독과 반다이크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두 사람의 인터뷰는 각각 따로 진행됐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주제의 대화가 중점적으로 이뤄져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에 대한 언급을 공통적으로 꺼낸 것인데요. 선두를 내어준 리버풀의 현재 심경은 어떤 상황인지, 클롭 감독과 반다이크가 손흥민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지 반전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시죠. 이번 리버풀과 맨유의 경기는 그야말로 격돌이었습니다. 리버풀은 홈 어드밴티지를 안고 승점 3점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요. 모든 선수들이 이악 물고 파상 공세를 펼쳤지만 맨유가 너무 잘 버텨줬습니다. 결국 경기 결과는 0대0의 무승부에 그쳤죠. 리버풀의 희망회로는 좌절됐고 결국 아스널의 선두까지 빼앗겼습니다. 리버풀의 선두 유지를 저지시킨 맨유는 7위를 기록하게 됐죠. 영국 매체 더 선은 경기 직후 반다이크의 인터뷰를 전했는데요. 반다이크의 발언에 따르면 오늘 경기는 우리 리버풀 입장에서는 매우 아쉬운 결과다. 내가 이기려고 했던 팀은 딱 한 팀밖에 없었다. 불행히도 계획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누가 뭐래도 오늘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월했다고 생각한다. 맨유는 경기 내내 역습만 노리지 않았나. 단지 승점 1점을 얻으려는 발버둥처럼 보였다. 라며 다소 거친 언어를 써가며 아쉬운 경기 결과에 대해 소감을 전했습니다. 반다이크의 거친 인터뷰처럼 이번 리버풀과 맨유의 경기는 상당히 급박한 전개를 보였는데요. 리버풀은 경기 내내 거세게 맨유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점유율은 68대 32였고 슈팅 숫자만 해도 무려 34번을 시도했죠. 어마어마한 슈팅 숫자에 비해 리버풀은 야속하게도 득점을 성공시키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번 경기를 중계하던 해설진은 실시간으로 관련한 멘트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리버풀의 골 결정력이 너무 아쉽다. 리버풀의 공격 정확도가 이렇게나 낮았는지 전혀 몰랐다. 슈팅 34개 중 유효 슈팅은 단 6개로 짐작된다. 아마 오늘 경기가 무승부로 끝난다면 가장 큰 원인은 리버풀의 공격 정확성 부재가 아닐까 싶다. 라며 홈경기에 수십 번 슈팅해도 득점이 없었던 것은 리버풀의 낮은 골 결정력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죠. 너무 아쉬운 경기를 마친 리버풀을 두고 여전히 많은 영국 매체들은 무승부의 원인 분석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매체는 직접 클롭 감독을 만나 경기에 대한 평가와 심정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클롭 감독은 이번 경기로 인해 선두를 뺏긴 것에 아쉬움을 담아 인터뷰에 응했는데요. 클롭 감독의 발언에 따르면 선두를 뺏긴 것에 대해 대대적인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 상황에 대해 감독으로서 뼈 아프게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을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원래 리그 생활에서 1년 중 가장 힘든 시기가 12월이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 리버풀은 이 시기를 이겨내야 한다. 4월이 돼서라도 우승 이야기가 나오면 매우 기쁜 일이 되지 않겠나. 아직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한다. 라며 경기 결과의 아쉬움은 크지만 아직 많은 일정이 남았다는 희망을 전했습니다. 클롭 감독은 이어 무득점 원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기로 했다. 우리는 34번의 슈팅을 기록했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었다. 결국 낮은 정확도의 골 결정력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일부 언론에서는 대참사라고 표현하던데 팬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참사처럼 느껴졌을 경기였다. 슈팅이 34개라고는 하지만 골문 안으로 유효하게 슈팅했던 건 8번에 불과했다. 가장 중요한 골을 넣지 못하고 결국 맨유와 승점을 나눠 가진 경기가 됐다. 최근 맨유가 워낙 부진한 경기력을 보였던 탓에 방심했던 것도 있는 것 같다. 골 결정력을 키워내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 솔직히 토트넘의 손흥민의 사례도 선수들과 함께 참고해보려고 한다.
타 구단의 다른 선수들 장점들을 종합해 우리 선수들의 단점 극복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라며 아쉬운 골 결정력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돌연 손흥민의 사례를 참고하겠다는 발언을 더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해당 매체 기자는 손흥민에 대한 자료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추가로 질문했는데요. 이에 클록 감독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토트넘의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 뛰었다면 34번의 슈팅에서 적어도 몇 골 이상의 득점을 기록했을지도 모른다. 이건 상식적인 선에서 감독이라면 해볼 수 있는 상상 아니겠나? 우리는 그 많은 슈팅을 난사해놓고도 무득점에 그쳤다. 나는 만약 손흥민이라면 34번의 슈팅으로 그칠 게 아니라 34골을 터뜨렸을지도 모른다며 반다이크에게 직접 농담을 했을 정도다. 우리는 항상 다른 구단에 잘하는 선수들의 사례와 모습들을 주목해야 한다. 손흥민이 가진 골 결정력은 정말 대단하지 않나? 손흥민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이번 경기력은 너무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반대로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 리버풀에 손흥민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된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는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한 다양한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아직 결정사항이 난 것은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손흥민 영입 프로젝트에 임할 것이다. 리버풀 수뇌부에도 이번 경기를 통해 손흥민 같은 선수의 영입이 얼마나 필요한지 어필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이번 메뉴전에 대한 피드백을 손흥민에게 직접 연락해서 들어보고 싶기도 하다. 워낙 높은 주가를 기록하고 있어서 연락하기도 조심스럽다. 라며 클록 감독식 농담을 함께 전하며 손흥민 영입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시켰습니다. 해당 매체는 클록 감독뿐만 아니라 반다이크와도 추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반다이크 역시 인터뷰 도중 손흥민에 대한 언급을 전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내용 중 반다이크의 발언에 따르면 이번 메뉴전은 무득점에 대한 아쉬움이 매우 큰 경기였다. 내 경기력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발언으로 인한 소동에도 시끄러워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이 하루빨리 정리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우리 리버풀이 피해를 보는 상황만큼은 만들고 싶지 않다. 사실 축구라는 게 예측 불가능한 스포츠 영역이 아니겠나? 수비 라인에서 아무리 철벽으로 방어한다고 해도 골을 넣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구단마다 경기를 풀어가는 스타일이 있는데 최근에는 토트넘식 경기 운영에 관심이 많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매번 손흥민에게 임무를 부여하는데 손흥민은 그게 윙어이든 공격수든 자신의 역할에 맞게 베스트를 뽑아내는 것 같다. 만약 손흥민이 리버풀에 함께했다면 이번 맨유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득점을 기록했을 것이다. 최근 우리 쪽으로 이적한다는 예측 기사들이 많아지면서 나 역시 자연스럽게 손흥민과 함께 경기하는 상상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지금이라도 당장 데려오고 싶지만 모든 결정은 감독과 구단주 측에서 하는 것이다. 물론 손흥민의 의지도 중요하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지금의 리버풀에 가장 필요한 역할을 손흥민이 해줬으면 좋겠다. 우승에 대한 간절함은 리버풀을 빼놓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이지 않나? 우리도 손흥민과 마찬가지로 우승에 대한 갈망이 대단하다. 함께 그 목표를 이뤄갔으면 좋겠다. 라며 자신의 인터뷰 도중 손흥민에 대한 언급을 비공개로 전하며 솔직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반다이크가 자신의 개인 인터뷰에서 타 구단 선수를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워낙 손흥민을 두고 최근 리버풀과 맨시티가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 반다이크 인터뷰 역시 리버풀의 큰 그림으로 계획된 발언이 아니겠냐는 추측도 제기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계획적인 발언이라고 치더라도 리버풀이 손흥민을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는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볼 수 있었던 인터뷰였습니다. 클록 감독과 반다이크의 인터뷰 모두를 진행했던 해당 매체 기자는 자신의 SNS에 관련 코멘트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기자의 게시글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인터뷰를 각각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리버풀에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영입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독뿐만 아니라 핵심 선수까지 나서 저 정도 발언을 전한다는 것은 구단 내부적으로도 상세한 조율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아마도 내년 상반기에 손흥민의 이적과 관련해 팬들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 상황 속에서도 토트넘 레비 회장의 고심은 깊어지기만 할 뿐 별다른 진척이 없다는 게 유감이다. 라며 손흥민을 향한 리버풀의 영입 의지는 기자 개인적으로도 매우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최근 들어 리버풀의 클록 감독이 직접 손흥민을 언급하는 일이 잦아진 것 같은데요. 많은 이들의 추측처럼 손흥민이 내년에 어떤 식으로든 이적을 결정하게 된다면 팬들에겐 정말 깜짝 놀랄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앞으로도 손흥민을 두고 벌어지는 상황들을 자세히 전해드릴 것을 약속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